당신은 지금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3년 만에 2배가 됐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죠. 정말 대단한 시대 아닌가요?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요? 왜 점심 한 끼에 15,000원을 내면서도 주변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세상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시대인데 정작 나는 더 가난해진 느낌. 수익률 1위 펀드가 있는데 내 계좌는 왜 마이너스 30%인지. 전문가들이 매일 종목을 추천하는데 왜 살수록 잃는지. 오늘 저는 그 역설의 정체를 밝혀드리려 합니다. 종목 추천은 없습니다. 대신 돈이 움직이는 진짜 규칙, 게임의 판을 읽는 눈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관중이 아닌 설계자의 시선으로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걸까요? 데이터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2020년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돈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실질 자산은 약 750만 원이 됐습니다.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25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20년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60%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같은 기간 80% 이상 올랐고 비트코인은 한때 100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반면 같은 기간 직장인 평균 임금 상승률은 고작 15에서 20% 수준이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는 2만 원을 넘었고 편의점 도시락도 5천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월급은 조금 올랐는데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실질 구매력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죠. 벼락거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로 꾸준히 돈을 버셨나요? 유튜브를 켜면 오늘의 추천 종목이 쏟아집니다. 리딩방에선 이번엔 진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매일 수십 개의 좋은 종목이 쏟아지는데 왜 우리 계좌는 좀처럼 불어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종목을 아는 것과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 관중은 어떤 공격수가 잘 뛰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의 크기, 심판의 판단 기준, 팀 전술의 흐름은 모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종목은 선수고 금리, 유동성, 채권은 경기장의 규칙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선수 대신 규칙을 공부합니다. 그 시작은 많은 분들이 따분하다, 어렵다고 외면하는 자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이요? 주식도 아니고 채권이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이 자산 안에 금리와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모든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채권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이터 시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놀이터에 시소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금리가 앉아 있고 반대쪽에는 채권 가격이 앉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의 70%는 끝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연 3% 금리 채권을 1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중금리가 5%로 오릅니다. 이제 새 채권을 5%로 줍니다. 여러분의 3% 채권을 누가 100만 원에 사려 할까요?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야만 할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1%로 내려가면 3% 채권은 엄청나게 귀해집니다. 가격이 올라가죠. 이 원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채권을 사두면 나중에 금리가 내려올 때 채권 가격 상승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것처럼 채권 투자자들은 고금리 시기를 기회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다 똑같은 채권이 아닙니다. 어떤 채권은 이 시소가 너무 커서 조금만 기울어도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 채권의 이름은 장기채입니다.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이 채권의 함정,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방금 설명드린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단기채는 시소 길이가 3m입니다. 금리가 조금 움직여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채는 이 시소 길이가 30m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요동칩니다. 미국 장기 국채 ETF인 TLT를 보면 명확합니다. 2020년 금리 인하 시기에 TLT는 단숨에 30% 이상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하지만 2022년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기 시작하자 TLT는 고점 대비 무려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주식 못지않은 하락이었습니다. 채권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서핑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하와이 파도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채는 그 파도와 같습니다. 경험 많은 서퍼에겐 스릴 넘치는 도구지만 초보자에겐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입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한 건 파도가 치지 않는 잔잔한 호수, 즉 단기채 ETF입니다. 미국 단기 국채 ETF는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면서도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산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설계로 들어가겠습니다. 1,000만 원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배분할까요? 제가 직접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설계도입니다. 설계 없이 지은 집은 비바람에 무너집니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하우스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이건 제가 제안하는 하나의 구조일 뿐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초공사. 미국 단기 국채 ETF 500만 원, 50%입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닥이 있어야 나머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단기 국채 ETF가 그 역할을 합니다. 환율 상승 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 금 ETF 200만 원이고 20%입니다. 지브이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금은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 지정학적 위기 시 빛을 발하는 방어 자산입니다.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보험입니다. 세 번째, 창문. 반도체 AI 성장주 ETF 200만 원 20%. 창문은 빛을 드립니다. 미래 성장의 수익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역할입니다. 단, 변동성이 크므로 집 전체가 창문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비상구. 현금 100만 원 10%. 어떤 집이든 비상구는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비용입니다. 현금은 게으른 자산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걸까요? 여기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이름은 유동성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산 시장의 흐름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돈을 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미국 연준은 단 몇 달 만에 수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천조 원이 넘는 돈이 풀렸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금이 오르고 심지어 중고차까지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좋아진 게 아니라 해수면이 높아진 겁니다. 돈이 넘쳐 흐르면 그 돈은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원자재, 어디든 들어갑니다. 자산의 품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썰물이 빠질 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납니다.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해수면이 낮아질 때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실제로 2022년 금리 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줄어들자 코인, 부동산, 성장주 모두 급락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유동성의 방향을 읽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잠식하는 가장 조용하고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그 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적과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 5%를 받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물가가 7% 올랐습니다.
이자를 받고도 실제로는 2%가 손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금리 개념입니다.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손해입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부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지비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들이고 억만장자들은 금을 보유하는 걸까요? 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구매력을 지키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 1온스로 100년 전에도 좋은 정장 한 벌을 살 수 있었고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100년 전의 1달러는 지금 몇십 분의 1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러는 녹습니다. 원화도 녹습니다. 모든 종이 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금은 그 속도로 녹지 않습니다.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보험, 그게 금의 본질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지식은 행동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벼락거지는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게임의 규칙, 즉 금리와 채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초보자에게 맞는 단기채로 시작하세요. 포트폴리오는 기초, 기둥, 창문, 비상구로 설계하세요. 유동성의 방향을 잃고 레버리지는 쓰나미가 몰려올 때 가장 위험합니다. 금은 수익이 아니라 구매력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단기적인 고개사로 삼지 마세요. 내일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한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20년을 버틸 원칙의 씨앗입니다. 시장은 매일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누군가는 소리 지를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걸 사야 돼. 또 누군가는 속삭일 겁니다. 이미 늦었어. 포기해. 그 목소리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집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게 여러분의 금융하우스 첫 번째 벽돌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관중으로 남겠습니까? 설계자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